안녕하세요.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입니다. 여러분도 워라밸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일하고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라밸이 워낙에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6시부터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는 문화가 되게 강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6시 이후로 직원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전화하기 참 그래요. 뭐 그때 해가지고 업무를 지시는 하는데 하라고 할 순 없죠. 뭐 알려만 드리는 거지. 근데 뭐 사실 6시 이후로 굳이 연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어가지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한 2010년부터 사실 그 전에도 하긴 했을 텐데 2023년 정도까지 해서 10년? 10년에서 한 14년 정도 되죠. 정말 일만 푹 빠져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일에만 빠져 살았는데 당연히 제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가족, 배우자 포함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가는 최악이 있는데요. 싸움이 되게 잦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못났으니 싸움이 잦았겠죠.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래서 이 반대로 저도 워라밸이란 걸 되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 동안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것도 딱히 좋진 않아요. 문제도 또 안 하면 또 문제도 발생합니다. 일이라는 게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과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는 실력을 올리거나 또는 조금의 잔업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또 이런 것들은 안 하다 보니까 시간과 예산의 제약에 딱 맞춰서 못하면 뭐가 되나요? 빵꾸 나잖아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이랬어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일에만 너무 몰두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넘게 몰두했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에요. 일에 몰두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일로 도피를 했던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가족도 힘들었고 아이들도 힘들었죠. 그냥 어른이 좀 덜 됐는데 어른이 안 되고 미성숙한 상태였는데 그런 제가 너무 큰 짐을 지었나 봐요. 아니 큰 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덜 됐는데 짐이 무슨 짐입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사람이 좀 덜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에 몰두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일로 도피해 버렸던 겁니다. 대단한 거 이렇게 도피했다는 생각을 한 1년 전쯤에 하긴 했는데 이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논다는 아니에요. 사실 집에 와서도 책도 보고요, 글도 쓰고요, 이렇게 영상도 남기고요. 가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6시 이후에 하는 이것과 6시 이전에 하는 일이랑 관련이 없냐라고 하면 또 관련도 있어요. 책도 글도 영상도 공부도 모두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는 대출 업무랑 관련 있고 제가 하고 있는 팀장 이런 일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관련이 없지도 않아요. 그러면 6시 전에 회사에서 하는 건 일이고 6시 이후에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건데 여기 취미냐?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일이고 여기 취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건데 제가 그냥 일과 뭐 6시 이전과 이후로 굳이 구분을 했더라고요. 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워라밸이란 거 정말 중요하긴 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열심히 살아봐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9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그렇게 정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대신 그건 있죠. 일로 아까 얘기했던 일로 부피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거든요. 맨 밑에는 당연히 생존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하고 싶어. 그다음에 사랑이나 소속감 같은 걸 느끼고 싶다고 해요. 네 번째 인정 욕구. 다섯 번째 자아 실현.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욕구가 하나씩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고 살까요? 생존에 대해서 뭐 큰 걱정 없겠죠. 안전, 뭐 사랑, 소속, 인정, 자아 실현인데 사실 우리는 2번까지는 끝났다. 우리 안전하니까 사랑, 소속, 인정, 자아 실현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안정 욕구 속에 돈 얘기 들어간답니다. 돈 얘기. 내가 안전하고 싶으니까 미래가 튼튼하고 싶으니까 걱정이 없고 싶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이 와더라도 큰 걱정이 없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싶다. 사실 우리가 부자 얘기 많이 하는 거, 경제적 자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알고 보면 안전 단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 인정의 단계, 실현의 단계 이런 것들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서로가 인정해 주잖아요. 야, 너 정말 대단해. 자기가 최고야. 아, 우리 애인 최고인데 이런 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잘해주면서 아,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도 좀 느낀단 말이죠. 사랑을 하면 인정과 자아 실현이 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정된 관계 속에서 돈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버는 거하고 모으는 거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버는 것과 잘 쓰는 것 이런 것도 아무 관련 없는 것 알고 있어요. 잘 모으고 잘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내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어? 그래서 그래. 사랑을 하면 또 관계를 잘 맺으면 자아 실현도 되고 인정도 받고 자아 실현도 되고 그 안정됨을 바탕으로 돈에 대해서도 참 즐겁게 모으고 쓰고 할 수 있겠다. 일도 그래요, 일도. 일에 대해서는 소속감이 있잖아요, 소속감. 아,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그리고 너 잘해. 인정도 받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그리고 잘하면, 너 잘한다 이러니까 스스로 뿌듯해지죠. 자아 실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생기죠. 사실은 사랑과 일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추구하다 보면 나에게 사랑도 주고 인정도 주고 자아 실현도 하고 돈도 주고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도 받고 자아 실현도 되고 돈도 주고 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죠. 사랑도 하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때 일로 도피를 했으니까 이게 마치 이걸 하면서 내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도피를 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나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일로. 물론 일이란 부분이 엄청나게 크긴 큽니다. 엄청나게 큰 부분을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나, 가족, 그리고 일인 거잖아요. 일에 짓눌려 가지고 가족과 내가 없어지는 삶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삶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나와 가족이 먼저다. 그리고 일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다. 이렇게 큰 부분 차지하는 건 맞는데 단지
경합이 됐을 때는 나하고 가족하고 일하고 이렇게 경합이 됐다면 나부터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일을 챙기면 된다. 일을 한다고 가족을 못 챙기고 일을 한다고 나를 못 챙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나와 가족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좀 챙기면서 가면 좋겠다. 네, 오늘은 이 워라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어요.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이었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험이 저에게는 아팠지만 여러분에겐 등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